택시기사한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한 50대 중반 정도 됐던데 예. 아주 분개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윤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 자기가 늘 부르짖듯이 평생 검사했다는 건 알겠지만 예. 그 사람 실제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누구랑 할지 잘 모른다. 하지만 뭔가는 바꿔봐야 된다. 개인 택시 그 사람 이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이 정부가 실인심을 자기가 한 1억 얼마에서 5천만 원 융자 받아서 했는데 예. 또 그게 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원리금하고 내야 되는가 봐요. 이거를 못 채운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이제 빚더미 속에서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 있고 막 매일매일 그냥 때려치우고 어디 잠적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정도이기 때문에 또 자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투표를 안 할까 하다 그래도 뭔가 바뀌면은 뭐 새로운 시도라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윤을 지지할 의향이다. 응,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수립 때부터 저는 촛불 연대를 해야 된다. 촛불에 함께했던 그 세력들이 잠시 진보 진영의 편을 들어줬던 중도에 계시던 분들을 까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정권 교체 심리가 55%에 넘는 거 넘어가는 거죠. 진보 진영 내 개혁 연대도 못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개혁 연대가 41가 6. 몇 프로 합하면 48 정도 된 거거든요. 문재인 심상정을 합치면 48이었어. 예. 그러니까 그 개혁 연대 아니 그 더 나아가서 80%에 달했던 남북 해빙기 때 예. 그래서 지지율 그 부분이 상당히 그 협치와 새로운 어떤 정치 이 모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사실 그 시기를 다 놓치고 이 코로나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 버렸잖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도 아까 그 택시기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 가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대한 확신. 신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 이재명 후보가 그 경선에서 이겼을 때도 이재명 정부를 이야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뭐가 다른지 이 부분에서 주춤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율이 40% 넘게 나오니까 문재인과의 차별화를 팍 치고 나가기 힘든 거야. 이재명으로서는 무섭지.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 유례 없는 임기 5년 차에 40% 초반대 레임덕이 없는.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말하면 진보 진영에 이 넓고 깊게 깔려 있는 그 노무현 지지자들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분들의 어떤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을 취재해서가 아니라 오케이, 맞아요. 그 점이 중요했던 그러니까 거죠. 정서적으로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비극적인 서거 최후를 맞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그냥 잘 계시고 최소한의 사회활동 이런 거 하고 그러면은 지몬미 정서는 굉장히 약해질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훨씬 생산적인 비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 딱 하자마자 이 정권은 옹위해야겠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겠다라는 게 사이버 공무원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승했습니까?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나왔고 또 초기에 남북 대결 국면을 드라마틱하게 완화시키면서 어마어마한 희망을 갖게 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초기에 코로나 대응도 아주 잘했던 것도 맞고 그러니까 2020년 총선도 어마어마하게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과오에 대한 성찰과 진로 수정을 할 기회를 놓쳤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를 뭐 현재 복귀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랬을 때 아까 정치 교체가 좀 5개월 전이라도 빨랐어야 됐지 않느냐. 네. 뭐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5개월 전이 아니더라도 그 11월 달에 경선에서 본인이 됐을 때 네. 그때 사실 아쉬움이 많죠. 모멘텀은 많았죠. 결선 투표를 받아가지고 맞아요. 그때 큰 흐름을 잡아냈어야 됐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그걸 그렇다 하더라도
이 후보로서 여당 후보로서 자기가 당선됐을 때 그때부터는 뭔가 다른 이재명 표 뭔가를 내걸어야 할 계제는 많았었어요. 그렇죠. 뭐 정치 교체란 그 부분들이 아까 말한 뭐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 됐을 때 그 부분을 그때 비전을 갖다가 이것도 어느 타이밍도 좋았냐면 올 초 신년 타이밍 때 그때 또 저쪽 국힘은 2차 내분 때문에 아주 급락하고 있던 때고 안철수가 올라오고 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때 이재명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정치 교세를 딱 내세워서 그것으로만 사람들로 하여금 얘기하게 해도 주도권을 잡는 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치 교체와 어떤 국민 통합 정부를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신뢰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선대본이 됐어야 되는 거죠. 열흘 전에 내놓으니까 선거용이라고 바로 반격 들어오고 효과적으로 디펜스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직 시간이 있다. 물론 정치 교체도 뒤늦게 내놔서 그 효과가 반감된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그 효과를 윤한 단일화해서 저쪽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 정부잖아요. 이게 국민 통합으로서 원팀으로서 정권 교체를 하고 그 이후에 국민 통합 정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국민 통합 정부를 갖다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였죠. 먼저였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예를 들면은 뭐 심상정의 꿈과 안철수의 희망까지 모아서 하겠다 뭐 이렇게 그 김동연 후보 그 새로운 물결은 이미 합류했고 그 첫 발자국은 괜찮았는데 네. 조원진한테까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고 아이덴티티도 없고 무엇보다도 너무 늦어서 순수성을 의심받을 요소는 충분했어요. 예, 그런데 금방 이야기한 그 조원진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예. 암만 그 이 득표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전략 전술을 수립해서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 명분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서 그거는 정말 뭐 우리 사과를 많이 하니까 이게 그거는 그 전략적인 저는 미스였다고 예. 봅니다. 그거는 그런데 오류. 하여간에 그 지금 안 9% 중에서 아마 투표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당제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은 또 심상정으로 가는 표도 일부 예. 있을 거지만 큰 틀에서 그 윤 안에서는 현재는 6대4다. 이것을 일주일 안에 바꿔내기 위해서 과연 이재명과 윤 캠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안철수를 10% 잡아줍시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네. 그걸 약 6대4 정도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분명히 포기하거나 심하게 가는 거 빼고 나면 전체 유권자로 치환했을 때 안철수의 지지율을 결국은 2%가 채 안 돼요. 그게. 안철수 지지율이 지금 우리 9 내지 10%를 잡아주는 거고 여론조사 때 투표율을 80% 가정하고 전체 유권자를 100으로 보면 많으면 3%라고 그걸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투표 안 하고 심상정하고 빼면 한 맥시멈 5%라고 봐요. 그러니까 맥시멈 5%고 맥시멈 5%가 6대3. 저는 6대3은 3% 2%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3% 1% 얘기한 차이라니까. 거야. 1% 차이. 최대 3% 차이밖에 안 돼도 최대 해도 그런데 이번 대선이 글쎄요 어떻게 결판 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3%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일화가 표로 갈리는 이펙트는 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여론조사 흐름과 이 가상 대결들을 갖다 한 걸 쭉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안철수의 그 단일화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을 각 후보들한테 넣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MBS나 그 이 갤럽에 보면은 거의 40%라는 거잖아요. 둘이 40, 40에서 43, 42가 되는 겁니다. 이게 43, 42, 1% 차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현재는 이 여러 여론조사와 그것을 그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윤이 박빙 우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마지막 기세입니다. 마지막 기세. 이게 과연 그 아들이 원팀이고 국민통합 새정치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윤 쪽에서는. 윤안이. 네, 윤안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대항하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를 어떻게 자기가 극복할 것인가. 믿어달라.
그 근거를 제시하고 사람들한테 그게 좋다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이 대목에서 하여간에 그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2017년도 예. 의 그 촛불 세력들은 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시민단체를 갖다가 좀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 세력들이 현재 동력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예, 그래서 막판에 하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표 종료일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근데 TV 토론도 이제 없고 여론조사 발표할 최소한의 근거로 삼을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도 없어요. 남은 5일은 지극히 주관적인 심리의 영역이다. 기세 싸움이다. 양 진영에. 예. 그래서 이때 지금 20년 전과 지금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SNS 디지털 기기의 파워 이 공간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구전으로 동료, 문자로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넓게 가청 범위가 넓은 SNS 등을 통한 기세 싸움, 분위기 잡아가는 것.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충 결집은 다 끝났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투표소에 보내서 투표하게 하는 그 싸움이에요. 예, 그렇죠. 너의 정치적 의지 확인, 너는 누구를 지지해? 이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미 다 끝난 거고. 자기 지지 세력을 갖다가 투표장에 가게 하는 그래요. 거. 예. 그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갖다가 봤을 때 마지막 그 선택을 갖다가 그 있어가지고 이 싸이 이재명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 싸이 이재명이 친문 강경파, 그 다음에 호남, 그리고 하나가 2018년도에 휩쓸다 한 어떤 이 지역 조직. 예.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꼽는데 이 지금 호남에서는 이렇게 이 70% 이상씩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데 25% 30%까지 혼장담했지만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10%대로 지금 그 떨어지고 있고 또 지방선거가 바로 3개월 뒤에 있잖아요. 예. 자기 운명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지는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보병전에서 이 그분들이 아까 말한 핸드폰을 활용해 가지고 이 핸드폰에 그 지역 TV는 자기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엄청난 뭐가 쏟아질 수도 있다. 그게 지금 이런 초박빙에게서는 무시 못해요. 무시는 못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에 비해서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들어보니까 5년간 이 민주당 정권이었고 지방선거도 그랬고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그랬고 이랬잖아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 조직들이 전부 다 형해화돼 있다. 형해화돼 있다? 국힘 지역 조직. 국힘께. 네, 그치, 큰 선거 4개를 다 놓쳤으니까. 다 그래서 실제로 뛸 때 이렇게 힘이 이렇게 막 가속화되고 이렇게 부가되지 막 눈덩이 굴리듯이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예. 그래서 요 5일간 변수 중에 하나는 이 대한민국처럼 또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다이내믹한 선거에서는 5일간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그럼요. 예, 크고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싸이 이재명 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 샤이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올리고 싶어요. 샤이 아무개라는 것을 언론사 제목으로 뽑게 만든 건 미스터 트럼프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하도 골 때리고 부끄럽고 내세우기 뭐 하니까 이번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후보가 한 명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차마 드러내놓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 일자리가 뺏겼다, 내 소득이 줄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미국 중서부의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 교육 수준은 조금 낮고 이런 사람들이 야! 모든 이가 힐러리가 이긴다고 했을 때 차마 창피해서 트럼프 지지한다는 말은 못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투표소에 가서는 트럼프를 찍었어요. 그래서 아니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다르지? 참고로 여론조사 정확도는 미국에서 한국의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매우 정직하게 반응하니까. ARS가 뭐 저 전화 면접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전화 면접이 훨씬 많죠. 답변을 왜곡시키지 않죠. 않죠. 정직하게 하죠. 그런데 깜짝 그럴 놀래버린 이유가 없지. 깜짝 놀래버린 거야. 그렇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코지 당할까봐 제대로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나쁜 현대사하고 과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러스트벨트에서 몰표가 나오는데 이게 평소에는 잡히지 않았던 그래서 샤이 트럼프라고 한 거고 여론조사를 놓고도 기자들이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샤이 무엇은 사전적 의미가 뭐냐. 끝까지 감추다가 마지막에 투표소에 가서 행하는 것이 샤이지 최근에 임박해서 조금 여론조사 지표가 변하는데 이거 샤이 이재명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라고 밝히면 이미 그 순간 샤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샤이 이재명이건 싸이 이재명인 건 간에 그거는 3월 9일 개표 이후에 이제 좀 정확히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샤이 이재명도 조금은 있고요. 샤이 윤석열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이렇게 사람들을 정치적 허탈감에 빠뜨리면서 이루어져 버리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허탈감을 준 측면이 있고 그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아무튼 이런 단일화는 선거 민주주의의 본령을 어긋난 것은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차제라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돼요. 맞습니다. 뭐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야기하고 다들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두선이 아니라 결선 투표제를 해가지고 이 단일화 이거 뭡니까? 이게? 아니 선거라는 게 뭡니까? 결국 여러 명의 후보 중에서 한 명으로 단일화하는 게 선거잖아요. 유권자들이 단일화 시키는 거. 근데 왜 자기들끼리 나와서 뭘 해가지고 표심을 왜곡하냐고.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는 할 말이 없는 게 바로 이 전날까지도 손가락 뭐 자르다고 했잖아. 그런 이야기까지 윤석열 해가지고 1년 뒤에 손가락 자르려고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했거든. 그리고 자기 유세차에서 사망한 그 기사분 그 장례식장 지키면서 빈소에서 그 말했어요. 유지를 이어받아서 완주하겠다고. 되게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는 호통도 치고 정치적 레토릭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죽음 마지막 보내는 빈소에서 시신을 앞에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못하죠.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막판에 지지율이 7, 8%밖에 안 되니까 이대로 대선을 끝내면 자기는 정치적으로 퇴출될 운명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몰려서 그냥 한 거예요. 아무 명분 없이. 자기도 뭐 늦어서 죄송합니다 표현했지만 어쨌든 그 늦어서를 빼버리면은 국민은 죄송한 거죠. 이게 예. 말이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말 바꾸는 그렇게 공격을 많이 든 사람이 자기는 요 짧은 기간 동안에 말을 얼마나 바꿨어요. 이게. 그래서 국민들은 이게 이제 정치 불신 혐오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매주 일요일 날 새 정치를 외치면서 표방하면서 새 정치의 상징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허탈한 거죠. 이게. 안철수의 새 정치가 용도 폐기된 건 이미 4, 5년 전인데 그 이후로 그의 태도 그다음에 시민 유권자를 바라보는 최소한의 태도나 자세 그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 이것마저도 이번에 형해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윤석열 그 후보가 당선됐을 때도 불안하다는 게 많았잖아요. 예. 근데 과연 그 부분을 안철수와의 단일화에서 그럼 해소가 되느냐? 해소할 수 있는가? 그렇지. 그거는 물음표고 바로 되지는 않을 거다. 그게 그랬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윤석열 캠프에서 안철수 쪽에 부탁이 지지자들한테 이 손편지라도 써가지고 좀 이렇게 호소를 해달라. 이재명에게만 가지 말아달라? 아니 윤 지지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뭐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5일 남았는데 우리가 여론조사 지금 나타난 걸 가지고는 이면 저면을 짚어보고 그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그 예측도 했는데 이 5일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 새로운 또 놀랄만한 것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 기제는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닷새 동안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소통 채널이. 그러면서 마지막은 아마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정권 교체를 바라고 윤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얼만큼 나가느냐. 그렇죠.
네, 이것이 관건이 되리라 아무튼 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선은 역시 3, 4일 남겨두고도 경험해 보지 못할 것을 또 하나 선물하고 투표 종료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 이 한 표 만드는데 49만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총 행정 비용을 유권자 수로 나누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50만 원을 버리는 겁니다. 그다 우리 세금입니다. 아무튼 50만 원이라 그게 대한민국 미래까지도 이렇게 연관돼 보면 참여하는 사람만이 5천만 원은 된다 봐요. 그렇지 최소한 5천이지. 참여하는 사람만이 발언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선거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 대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